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창원갑 지역구에서 17대 8대 8년 동안 국회의원을 지냈던 권경석입니다. 오늘 보수통합자유주의연대 박일학 상임대표님을 비롯한 공동대표 선임을 진심으로 축하를 드립니다. 저는 정치 일선에서 물러난 지 만 6년 만에 이 국회의원 회관을 오늘 이 창립총회에 참석하기 위해서 처음으로 이 국회의원 회관을 찾았습니다. 미력 하나마 제 일선에서 이 보수통합연대 성공을 위해서 조금이라도 보탬이 될 수 있는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오늘 이 자리에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미 다 아시는 내용들입니다. 또 피부로 체감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주변에 열렬히 여러분들이 보소해온 내용들이라고 생각합니다만 이 연대의 출범의 의미로 봐서 다시 한번 정리하는 의미에서 간략하게 몇 가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 문재인 정부는 무능하고 친북 좌파 세력을 대변하는 정권입니다. 이 정권 출범 27개월 만에 이 나라가 어떻게 됐습니까? 지난 70년 동안 정말 피땀 흘려 다져온 이 자유와 번영의 터전이 지금 무너지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이 대한민국이 어떻게 무너지고 있느냐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헌법 정신 훼손되고 있습니다. 국가의 정체성 무너지고 있습니다. 안보, 외교, 민생, 경제, 법치 이 모든 분야가 지금 극단의 위기 상태로 몰리고 있습니다. 이 정권은 우리 야당이나 언론이나 전문가들의 신랄한 비판과 경고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하고 있는 행태는 정말 오기와 고집으로 팔국을 향해 지금 질주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숱한 사람들이 국민들이 경고하겠지만 그 행태는 조금 더 변함이 없습니다. 이 정권이 사활을 걸어도 모자랄 우리 대한민국의 미래 국민의 미래 대비에 대해서는 안중에 없습니다. 오로지 총선 승리를 위한 그 전략에만 올인하고 있습니다. 김정은이가 지금 공개적으로 이야기하다시피 문재인 정권에 대한 비판의 소리가, 지적의 소리가, 비아냥거림이 조롱이 지금도 빗발치고 있지만 문재인 정권은 지금도 남북 경협과 평화 경제를 외치고 있습니다. 또 세금 퍼주기 선심 정책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국고는 지금 텅텅 비기 시작했습니다. 조국과 같은 캠퍼드 인사를 통해서 자기 좌파 세력을 확장시키기 위한 인사 편중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조국에 대한 비판의 소리는 지금도 온 언론이 전 사방에서 외치고 있습니다. 가진 자가 누리며 부리다가 권력의 핵심부에 진입한 이후에 늘어난 재산이 7억입니다. 49억이 56억으로 늘어났지 않습니까? 수십만 성실한 보통 공무원들이 평생을 벌어서 아껴서 모아봐야 5억 만들기 어렵습니다. 2년 만에 7억이라는 돈을 거뜬히 모은 이 조국은 좌파 정권의 평등과 공정과 정의의 성공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런 사람들이. 저는 이런 현상을 보면서 비통함을 정말 금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지금 상황이냐, 문재인의 대통령 지지도는 48% 바닥하고 있습니다. 50.4%까지 갔다가 그 앞주에는 51%까지 올라갔습니다. 민주당의 지지도는 40%입니다. 양재 보수 야당 지지율 합해봐야 32, 3%입니다. 이런 현상입니다. 정말 통탄할 일이지만 또 어떤 시간은 여론 조작으로 이런 현상이 일어난다고 하지만 그러나 우리는 여기서 이 현실을 직시해야 됩니다. 운동장은 이미 기울어졌지 않습니까? 이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우리 자유와 민주 그리고 미래를 해서 똘똘 뭉쳐야 될 우리 보수 국민들이 어떻게 이런 현상을 타파해야 될 것이냐에 대한 진지한 검토와 분석과 또 황골 탓을 위한 노력을 해야 되지 않느냐 저는 생각합니다. 조금 전에 정가변 의원님, 신재철 의원님이 왔다가 지금 잠깐 자리를 비우셨는데 우리는 이 자리에서 지난 2003년, 2004년도에 그 쓰라린 경험을 다시 상기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신한국당 이해찬 대표 대선에 패배했습니다. 노무현 정권이 들어섰을 때 탄핵 태풍이 불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신한국당은 첫대당으로 오명이 온 국민들의 뇌리에 박혔을 때입니다. 이 세 가지 악재를 극복하고 한나라당이 탄생을 했습니다. 그 당시에 최명렬 대표 공천에서 탈락시켰습니다. 30명의 원로의원들이 불출마 선언을 했습니다. 그리고 천막 당사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2005년에 이런 결기를 통해서 국민들에게 호소하고 정말 허리띠 조나매고 전국을 누비면서 42대 빵이라는 압도적인 득표로 승리했습니다. 2005년에 재보궐선거 42대 빵 승리한 거 여러분 다 기억하실 겁니다. 이런 과정에서 우리는 그 당시 한나라당은 그 이후에 집권하게 됐습니다. 좌파 10년 동안 잃어버린 10년이라고 외치면서 이명박 정부를 탄생시킨 겁니다. 그 당시에 우리 보수 야당, 그때는 하나밖에 없었지 않습니까? 보수 야당 그런 결기로 자기를 내려놓고 몸을 던져서 정권을 되찾은 과거의 그 경험 사례는 지금도 충분히 참조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참고할 만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여러분들이 말씀하셨지만은 지금 이 난국을 타개하기 위해서는 통합해야 된다. 분열은 공멸이다. 보수 야당의 멸망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의 멸망을 가져온다. 그러니까 통합하자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 통합을 하려면은 정말 자유민주 체제와 시장경제를 신봉하고 헌법 정신을 그대로 개성하고자 하는 모든 집단들이 참여할 수 있는 룸을 만들어야 될 거 아니냐 이 말입니다. 그걸 위해서는 지금 갖고 있는 사람들이 기득권을 내놔야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내려놓고 몸을 던지자. 그게 새로운 인재들이 바로 그 공간에 그 룸에 들어올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해야 통합이 이루어질 것이다. 그 말을 저는 드리고 싶습니다. 뭉쳐야 반드시 뭉쳐야 삽니다. 뭉쳐야 동맹을 맺을 수 있습니다. 그래야 대한민국이 이 자유와 민주 체제를 번영의 세계로 지속적으로 이끌어 나갈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걸 위한 우리 보수 통합 자유주의 연대의 앞으로의 역할은 다음 저는 두 가지로 요약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자리에 모인 분들이 아까 그런 결의의 차이이기 때문에 자기 가족부터 친척부터 친구 주변 모든 사람들에게 이런 인식을 심어주도록 하자. 그리고 지금 자기가 갖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 다 내려놓자. 최선을 다해서 통합할 수 있는 기폭제가 되도록 노력하자. 그렇게 되면 답이 올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아까 박일학 대표님, 상임 대표님 좋은 말씀 하셨어요. 그런 외치는 그런 절규가 공감을 얻기 위해서 다 함께 노력하는 그런 계기를 마련하는 오늘 창립토기가 되기를 기대해 마지 않습니다. 저도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저 정치실천에서
물러난 지 한 6년 되었습니다만은 이제 제 위선에서 저희들이 우리 전직 의원들이 해야 될 일을 찾아서 도와주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자 합니다. 오늘 창립총회가 보수 대통합의 기폭제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우리 보수통합 자유주의연대 창립총회를 축하하시기 위해서 이현주 국회의원께서 자리에 참석해 주셨습니다. 모시고 인사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너무 반갑습니다. 오늘 또 이렇게 작은 자리일 수도 있지만 저는 작은 출발이지만 굉장히 큰 일을 해낼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공동대표로 있는 행동하는 자유시민에서도 이 건을 가지고 토론하는 것을 제가 들었는데요. 아까 이제 아마 백승재 대표가 또 오셨겠지만 저희들은 우리가 이제 시민단체로서 여러 가지 뭐 고발도 하고 뭐 이런저런 또 기자회견도 하지만 지금 현재 가장 중요한 우리의 또 활동 중에 하나가 지금의 이 구도를 정리하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통합이라는 것이 그냥 모이자라고 한다고 해서 쉽게 모여지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의 보수의 분열 가운데에는 어쨌든 간에 매우 정말 가슴 아픈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고 또 그러한 어떤 탄핵과 관련된 여러 가지 입장들이 서로 다른 위치들의 다른 어떤 행위들을 했었기 때문에 그것과 관련된 갈등이 매우 극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끊임없이 서로 이제 서로 탓하고 또 어떻게 보면 혁신이라는 얘기를 하면서 이쪽 편이 없어지는 게 혁신인 것처럼 서로가 얘기를 하는 것을 제가 사실 한국당 의원들이나 이렇게 지지자들을 통해서 많이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는 진정한 혁신이라는 것은 어느 한쪽 편이 없어진다기보다는 지나간 일들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되돌아보고 무엇이 정말 잘못되었는지도 허심탄회하게 얘기를 해보고 그리고 잘못되었으면 뭐가 제일 중요하겠습니까? 잘못된 것을 바로잡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럼 바로잡는 게 뭐냐? 결국에는 그 이후에 정권을 잡은 이 세력이 그냥 단순한 그냥 하나의 야당인 줄 알았더니 좌파도 아닌 것이 요즘에 보면 제가 조국의 건을 보면서 느끼는 게 이건 완전히 그 뭐라고 말을 할 수가 없는 이건 좌파가 아니에요. 제가 알고 있어요. 사회주의라고 말하는 것조차도 차라리 칭찬이다. 정말로 권력이나 어떤 이익에 혈안이 된 정말 파렴치범인 것 같이 보이고 그리고 진짜 이것은 사실은 여러 가지 이념을 내세우고 그들을 어쩌면 앞장 세우긴 하지만 실제 그 뒤에서 이들을 움직이는 이 세력들, 이 조국 같은 사람들을 보면 정말로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모든 것을 권력과 이익에 혈안이 된 집단 정말 패션 좌파 비슷한 그냥 무늬만 좌파예요. 그냥 좌파라서의 진지함조차도 없는 이게 상대를 할 가치가 없는 집단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건 한마디로 도둑놈들이에요. 도둑놈들. 그래서 제가 이제 지난 이제 8월 초에 미국의 우리 교포들을 상대로 특히 우파의 교포들을 상대로 또 교포들도 우리가 일치 단결을 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정말 제가 거기서 우리가 왜 결집을 해야 되고 무엇을 향해서 싸워야 하고 그다음 무엇을 만들어야 하는가에 대해서 제가 호소를 하고 왔는데 정말 거기서도 제가 느끼는 것이 우리가
이대로는 안 되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많은 국민들이 거기 심지어 그 교포들조차도 나라 걱정에 밤잠을 못 이루고 계시더라고요. 우리가 지금 이 상황에서 오늘 보니까 이제 여기서 이제 자유라는 어떤 가치를 중심으로 우리가 통합을 하자라고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저는 굉장히 잘 그 지향하는 가치를 설정을 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우리가 어떤 가치가 있어야 우리가 사실 누구랑 싸우려면요. 왜 싸우는지 알아야 열심히 싸우게 돼요. 왜 싸우는지도 모르고 그냥 내가 내 편이니까 나는 열심히 싸운다. 그것은 상당히 다른 국민들한테 울림이 없고 설득력이 약합니다. 근데 자유를 위해서 싸운다. 이런 캐치프레이즈를 걸고 이렇게 하시는 것이 정말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요. 저는 그 과정에서 저는 사실 탄핵에 대해서도 제가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체제 탄핵이었다고 생각을 한다. 물론 그 중에서 어떤 일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을 했겠지만 결과적으로 그것을 주도한 층 혹은 그 배후 세력들은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고 또 그렇게 흘러왔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막기 위해서 정말 잘못된 일을 다시 바로잡는다는 차원에서라도 이것을 막기 위해서 모두가 힘을 합해야 된다. 자존심을 생각하면서 딴 얘기를 할 때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도 정치권에서 제가 할 수 있는 게 뭐겠는가. 저는 사실 지금 정당에 당적이 없습니다. 사실 그 전에 제가 민주당 출신이었어요. 그리고 사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는 민주당 의원으로서 그냥 당연히 탄핵에 참여를 했어요. 그런데 그 이후에 여러 가지 상황들을 보면서 제가 있었던 당에 대해서 비판을 하고 그리고 대한민국의 갈 길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여러 가지 고민을 하면서 결과적으로 지금 대한민국은 사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좌파와 우파의 싸움이라기보다도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는 누구랑 싸우고 있냐? 그들을 좌파라고 말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죽여 세워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랑 같은 대등한 입장으로 만들어주는 거기 때문에. 저는 그들이 좌파가 아니라요. 반체제 세력, 반국가 세력이라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에서 우리 체제 안에서 허용되는 진보가 있고요. 허용되지 않는 진보가 있어요. 근데 그들은 분명히 우리 체제 안에서 통합될 수 없는 진보 세력이에요. 그러니까 진보가 아니에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건 반체제 좌파 세력입니다. 그래서 자신이 중도라고 생각을 하든 아니면 사실은 진보 우파라고 생각을 하든 뭐라고 생각해도 좋습니다. 그런데 대한민국에서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그리고 법치주의 이러한 우리 헌법상의 가치와 대한민국의 국가정신 건국 당시의 국가정신을 지켜야 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라면 저는 다 뭉쳐서 우선 나라를 구하는데 국가의 정신을 바로 세우는데 우리가 힘을 합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힘을 합하기 위해서는 주변부부터 자꾸 두리번거릴 게 아니라 저는 우선 지금 보수의 핵심 세력들부터 다 분열되어 있지 않습니까? 여기부터 바로 단단하게 하는 것이 우선되어야 하고 그 다음에 외연을 확장하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런 과정에서 서로 충분히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무엇이 잘못되었고 앞으로 어떻게 가야 하는지를 한번 스스로 생각해보고 자성해보는 그런 기회들이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앞으로 이제 총선 앞두고 올해는 저는 통합과 이 보수의 혁신의 어떤 시기가 아주 무르익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과정에서 우리가 치열한 토론도 필요하겠지만 전국에서 나라를 걱정하는 사람들이 보수의 통합과 혁신에 대해서 다 떠들어댈 때 저는 내년에 총선을 비롯해서 대한민국의 미래가 밝다고 확신을 합니다. 여기 계신 분들이 한 분 한 분들이 전부 전사라고 생각하고요. 제가 나는 왜 싸우는가 이런 책도 냈지만 우리가 다 같이 함께 자유 대한민국의 번영과 자유가 전 세계로 또 북한으로 뻗어나갈 수 있도록 열심히 또 함께 노력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 시간 마지막으로
대한불교 정해종 호국불교 승가의 대표이시고 호국불교 건강철제방송 말산 훌립스 건풍당 성호 스님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뜨거운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이 절은 제가 우리 국민의 과반수가 넘는 51.6% 1577만 명이 투표로 당선시킨 박근혜 대통령을 지켜드리지 못해서 먼저 참여의 절을 저와 똑같을 겁니다. 하루도 이 자리에 오시는 분들은 편하게 잠을 못 주무셨어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일부에 3분 스피치를 하기로 했었는데 오늘 49제가 있어요. 그건 또 뭐 미루거나 할 수가 없어가지고 그 직전을 일하고 2시까지 막 온다고 왔는데 여기는 또 그냥 막 들어오는 게 아니고 주차장에 또 미리 예비해가지고 그렇게 빙빙 돌아가지고 시간이 소요가 됐습니다. 네, 저는 법률학자도 아니고 뭐 법 전문가도 아니고 요새 그 지금 탄핵이라는 것이 저는 처음부터 믿지 않았지만 저는 그 JTBC 조작하고 검찰과 함께 그 태블릿 PC를 손을 댔어요. 오염이 되거든. 이거 증거로 채택이 안 되거든. 근데 그걸 가지고 미리 검찰하고 이 손석희 방송하고 이 여당 국회의원 김문성 이 62명 배신자들과 함께 탄핵시키는데 지금 변희재 재판할 때 제가 방청석으로 갔어요. 원래 변희재가 문제 제기했을 때부터 같이 내가 변희재 집에서 잤거든. 이건 분명히 검찰에서 이건 토스한 것이다. 권력 있는 사람 못 잡으니까. 그리고 결과적으로 안 무슨 수석 해가지고 그 사람 수첩 38개 가지고 했잖아요. 해놓고 나중에 털어버린 그런 수사가 어디가 있습니까? 이건 반역행위라는 겁니다. 안 그렇습니까? 응? 여러분, 국민의 51.6% 이건 영원히 편치 않는 이 진실이고 정의입니다. 어떻게 300명 국회의원이 국민의 이 민의를 무시하고 탄핵할 수 있습니까? 제가 이 탄핵 여러분들도 다 법률학자 이상이 다 됐을 겁니다. 이 탄핵 조항을 보니까 대통령이 헌법이나 법률에 위배됐을 경우에 이 국회에서 과반수가 3분의 2로서 탄핵을 의결할 수 있다고 했는데 아니 위반됐는데 안 됐는데 어떻게 합니까 국회의원들이? 대한민국은 30이 확정될 때까지 무죄로 추정이 되는 나라예요. 어떻게 국회의원이 이게 법률이나 헌법에 위반됐는지 판단을 내릴 수 있습니까? 헌법재판소도 마찬가지. 이게 갔는데 태블릿 PC로 거짓말로 해가지고 다 온찌라시 해가지고 다 뭐 정윤아가 딸이니 이거 헌법재판소에서 뭘 증거를 했습니까? 태블릿 PC는 오염이 됐으니까 증거로 넣지도 못하고 채택도 못하고 검찰에 있는 기록 검찰의 기록이 어떻게 증거력이 있습니까? 그거면 위반으로 되는 것이 아니에요. 판사 판결 1심도 대법원 확정돼도 무죄로 재심하면 뒤집어질 수 있습니다. 이래서 저는 헌법 이 박근혜 대통령 탄핵은 무효고 잘못이다. 미국의 지성이자 동남아시아 이 권위자이신 고든창 박사께서 변호사께서 얼마 전에 한국민이 나라를 지키려면 문재인을 제거해야 된다. 공개적으로 말씀하셨죠. 이건 뭐냐? 말 그대로 아까 내가 절하는 순간에 나는 사실 미국과 그 트럼프 대통령과 미국 국민께도 절을 하는 것이고 박근혜 대통령을 생각하면서도 절을 하는 것이고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을 한테도 절을 올렸습니다. 복합적으로. 왜냐? 미국이라는 나라는 우리를 해방시키고 독립을 시켜준 나라예요.
그리고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체제를 도입해서 우리나라가 오늘날 이렇게 살고 있는데, 여러분 지금 정당은 왜 존재합니까? 국민을 행복하기, 지금 문재인이가 행복하게 하고 있어요? 이 나라를 최전선에서 지금 다 파괴시키고 있는 겁니다. 이 반역자예요. 그리고 정당은 정권을 잡고 있는데 그 당원이 자유한국당 탄핵 당시에 128석 했어요. 다른 당이 탄핵을 시키려고도 못하게 카바를 해야 되는데 박지원이가 20석만이 도와줄래 동생하니까 김무성이 40석 준비돼가지고 이게 말입니까? 이 말을 왜 했느냐? 저도 이제 오늘 천도제와 아니 40구제 하면서 기도를 하면서 내용이 부처님 말씀 이게 이 천도제 마지막 가는 길에 했는데 자식으로서 불효를 하고 이 모든 것을 참여하는 거예요. 이 참이 잘못했다. 이 불교의 수행법이 참인법이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이제 그 탄핵이 잘못되고 했다는 것이 다 드러나가지고 박근혜 대통령 돈 앞에 나온 거 다 드러나. 이현주 의원님께서도 내가 태도도 잘 보고 많이 기록도 보냈는데 여기도 써놨네. 박 대통령님 보수 한마디만. 지금요 머리가 아파요. 지금 뭐 탄핵 판 이거 국회의원 몇 명이서 해놓고 왜 우리 국민들이 이렇게 고통 속에 살아야 된단 말이에요. 우리 100만 명이 흔들어가도 태극기 흔들어가도 국회의원 한 명만 못해요. 현역. 그래서 저는 기독교 그 뭐냐 회계라고 했죠. 세례식을 하잖아요. 그와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국민들한테 전 국민한테 특히 보수국민한테 광화문에 갔어요. 62명뿐이 아니라 62명이 아닌 66명도 탄핵을 반대했지만 대통령을 못 지킨 잘못되어 있는 거예요. 누구누구 이걸 할 것 없이 동시에 다 나가서 국민들한테 참여하고 네. 그다음에 잠깐만. 하고 박근혜 대통령 그 저 서청대 찾아가서 정말 보수통합 거기도 참여하고 하면 우리 국민이 똘똘 뭉치라고 저는 확신을 합니다. 그래서 박근혜 대통령도 보수통합 끝나면 우리가 돈 들일 필요 없이 막 압박자 치고받고 할 것 없이 이 당연히 권력을 가져와서 진짜 행복한 이 나라. 그래서 제가 이렇게 여러 군데서 태극기도 요청했는데 이 말씀을 한번 드리기 위해서 오늘 이 자리에 제가 이렇게 늦게나마 왔습니다. 좀 길어져서 죄송합니다. 차례로 가기 전에 먼저 앞으로 보수통합 자유주의연대 향후 일정 안내에 대해서 오늘 선임된 이상직 사무총장이 간단하게 향후 일정을 안내해드리고 차후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경과되었기 때문에 제가 간단하게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두 가지입니다. 상임대표 영입권입니다. 지금 직무대행하고 협의를 해서 제가 볼 때는 9월 초까지 영입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금 잠정적으로는 9월 17일 화요일 오후 3시를 취임하는 걸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방법론은 우리가 합의됐듯이 외부에서 영입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상임대표 직무대행에게 위임하는 방법과 상임대표 영입위원회를 거쳐서 하는 방법인데 제가 우선적으로는 상임위원회 상임대표 직무대표에게 위임하고 운영위원회에서 다음에 선출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운영위원회에서 협의를 하면 어떻겠습니까? 동의합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러한 상임대표 선출과 관련되어 협의가 되었고, 그러면 앞으로 보수통합자유주의연대가 향후 일정 및 주요 사업은 8월 중으로 활동할 조직 정기와 상임대표 영입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보수통합과 관련된 세미나 및 강연을 통해 보수통합의 필요성을 제기하면서 새 결집을 해 나가야 된다. 설득을 해야 되는 겁니다. 두 번째, 이제 보수 후보의 전통적 취약층인 중도계층, 수도권 20대, 40대
그리고 사회적 약자를 포용하기 위한 정책 개발 및 방법론 찾기, 세력 확보를 위한 활동을 해야 되고 보수 정당 주요 인사를 초청해서 보수 통합 및 지향적 포용을 하기 위한 대국민 대토론을 우리가 개최를 해야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각 세력들은 지금 생각들이 각각 다 다르기 때문에 오늘 또 프레스센터에 보수와 핵심 그렇게 해서 세미나를 하는 거는 그 자체도 우리가 분열되어 있다. 그것을 하나 뭉칠 수 있는 방법론을 저희가 찾아보겠습니다. 그리고 보수단체 주요 인사 초청에 보수 통합 및 지향적 포용하기 위한 방법론에 대한 지속적인 연구를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하셨다시피 지금 보수 통합은 정치권이 저질러 놓은 문제점을 민변대가 나서서 해결해야 되는 그러한 상황이고 우리는 민변대가 나서서 문제를 해결했을 때 항상 잘 했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성호선님도 말씀하셨다시피 여러 불만이 있습니다만은 저희들 방향은 앞에서도 이야기했습니다만 반주석파 연대가 되어야 됩니다. 탄핵이 잘 되었다, 잘못되었다 이것을 논쟁하다 보면 내년 국회의원 선거지고 정권 뺏겨버리고 정권의 노예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것을 털어버리고 한 뜻으로 갈 수 있도록 박수 한번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럼 다음은 창립 서론문 낭독이 있겠습니다. 창립 서론문 낭독은 명지대학교 최창규 교수께서 해 주시겠습니다. 창립 서론문은 우리 준비위원들이 지혜를 모아서 하나의 문장을 만들었습니다. 예, 제가 낭독하겠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벌써 3년 차에 접어들었다. 소득 주도 성장 정책이라는 미명하에 최저임금을 2년 사이 거의 30% 가까이 올렸다. 그 결과 많은 영세 사업자들이 폐업을 하고 관련 일자리도 크게 감소하였다. 또한 상위 계층의 소득은 늘고 하위 계층의 소득은 더 많이 줄면서 빈부격차가 커지게 되었다. 과도한 친노조 반기업 정책 결과 문재인 정권은 박정희 대통령 이래 역대 대통령별 재임 기간 중 평균 경제 성장률이 세계 평균 경제 성장률보다 낮은 최초의 정권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외교 측면에서는 한미일 동맹의 와해로 전 세계에서 조롱을 받는 나라로 전락하고 있다. 안보 측면 또한 핵을 가진 북한 김정은의 자비심에 국가의 운명을 내맡긴 안보 무능 정부가 되었다. 이에 우리들은 문재인 정부 하에 대한민국이 총체적으로 붕괴되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으며 내년 총선 승리만이 침몰하고 있는 대한민국 혼을 구하기 위한 유일한 해결책이라는 데 공감하여 이 자리에 모였다. 우리는 단연코 보수가 함께 힘을 모으는 것만이 다가오는 총선 승리를 가능하게 만들 최선의 정책이라고 생각한다. 지난 국회의원 선거, 대통령 선거, 그리고 지자체 및 교육감 선거에서도 보수가 단일한 후보를 내지 못했다. 그 결과 대한민국의 존립이 어려운 위기 상황에 직면하게 되었다. 오늘 우리 대한민국의 상황은 마치 해방 직후 국민 여론이 4분 오열되어 혼란했던 상황과 너무 닮았다. 즉 보수 진영은 한국 정치사 초유의 상황을 겪으면서 크게 분열하였다. 해방 후 이승만 대통령이 절박한 심정으로 우리 국민들에게 외쳤던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 라는 명언이 지금처럼 절실하게 들린 적이 없다. 탄핵에 반대했건 찬성했건 그 의도는 모두가 나라를 걱정하는 마음이었지만 결과적으로는 엇갈린 길을 택했다. 각자 선택한 그 길이 나라를 구하는 최선이라고 판단했던 것이다. 하지만 이어지는 선거에서 목표는 같으나 각자 다른 길을 걷게 되면서 패배하였고 나라는 위기에 빠졌다. 이제 더 이상 서로 간의 견해 차이가 보수의 통합을 가로막는 걸림돌이 되어서는 안 되겠다. 아직도 각자가 처한 정치적 입장에서 보수 통합의 필요성을 절실하게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 명분이 어떻든 이들의 주장은 좌파가 가장 좋아하는 보수 분열을 가져온다는 점에서 결과적으로 좌파의 도움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보수 통합은 몇몇 정치인들의 취향에 따른 선택사항이 아니다. 모든 애국 국민들이 보수 정치인들에게 자유대한민국을 지켜달라는 마지막 명령이며 최후 통첩이다. 경제, 안보, 교육, 외교 등 어느 면을 보더라도 현 정권의 실정이 거듭되고 있지만 집단한 민심이 쉽게 보수 정당으로 돌아오지 않고 있다.
아직도 현 정권의 실정으로 인한 반사작용으로 마치 보수가 정권을 쉽게 잡을 것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다. 그렇게 한가롭지 않다. 배가 침몰하고 있는데 그 안에서 감투를 쓰겠다고 서로 싸우는 어리석은 형세이다. 침몰하는 배부터 먼저 구해야 한다. 다가오는 총선은 유권자들이 우리 자유 대한민국의 보루를 지킬 수 있는 마지막 기회이다. 총선에서 개헌 저지선을 지키지 못하면 대선 승리는 물론 더 이상 지켜야 할 자유 대한민국도 없어지게 될 것이다. 지금 이후로는 모두가 한자리에 모여야 한다. 보수 분열을 가져왔던 그동안의 모든 이슈와 관련하여 정작 자기 자신의 허물들을 깨닫지 못하면서 과거 같은 길을 걸어왔던 동료들의 잘못만을 들추는 일체의 못난 발언 및 행동을 중지해야 할 것이다. 모두가 각자의 위치에서 기득권을 내려놓고 자신들이 잘못한 부분만 논의해야 한다. 정권을 빼앗긴 데 대해 각자가 국민들 앞에서 석고대죄하고 반성해야 한다. 국민들의 용서를 구한 연후에는 오로지 보수의 단합을 통해서만이 빼앗긴 정권을 되찾을 수 있다는 절박한 공감대를 형성해야 한다. 이러한 절체절명의 위기 상황에서 보수는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라는 헌법 가치를 존중하는 모든 세력들을 통합하고 포용해서 내년 총선을 반드시 승리로 이끌어야 한다. 특히 각종 선거에서 승리하기 위하여 좁은 의미의 보수의 개념을 벗어나 광의의 보수 가치를 지향하면서 전통적으로 보수가 취약했던 중도보수, 수도권, 20대에서 40대를 집중적으로 포용해야 할 것이다. 흩어진 모든 보수 세력들은 자신과 자신의 세력을 위해서가 아니라 자유대한민국을 구하기 위해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보수 통합의 대열에 동참해야만 할 것이다. 우리는 자유대한민국을 소중하게 생각하는 시민과 단체로서 보수 통합을 통해 보수 정당의 승리를 이끌기 위하여 한마음 한뜻으로 이곳에 모였다. 오늘 우리는 이런 소중한 뜻을 실천하기 위한 보수통합 자유주의연대의 창립을 선언한다. 2019년 8월 20일 보수통합 자유주의연대 회원 일동. 네, 감사합니다. 다음은 보수통합 자유주의연대 창립 결의문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참석하신 모든 분께서는 자리에 일어나 주셔서 저희의 창립 결의문의 끝부분에 결의안단을 함께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결의문은 고려대학교 박은주 연구교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네, 보수통합 자유주의연대 창립 결의문. 우리는 보수의 통합과 포용을 달성하기 위한 취지로 보수통합 자유주의연대를 창립하면서 다음을 결의한다. 하나, 우리는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기초로 하는 자유대한민국의 헌법 가치를 지킬 것을 결의한다. 하나, 북한의 핵에 대응하고 지속적 경제 발전을 위해 굳건한 한미일 동맹관계를 조속히 회복하기를 결의한다. 하나, 이명박 박근혜 대통령, 전직 국정원장 등을 포함한 정치인과 공무원들에 대한 비인도적인 정치 보복 행위를 중단하기를 결의한다. 하나, 보수 진영의 분열로 정권을 빼앗겼음을 공감하고 더 이상 보수의 분열을 가져오는 상호 비방을 일체 중단하고 보수 통합을 통해 빼앗긴 정권을 되찾아올 것을 결의한다. 하나, 박근혜 대통령은 옥중에서라도 범보수가 분열하지 말고 힘을 합쳐 반드시 자유한국당을 중심으로 정권을 되찾아 달라는 보수 통합의 메시지를 보내주기를 결의한다. 2019년 8월 20일 보수통합 자유주의연대 회원 일동. 네, 오늘 세신 자리에서 보수통합 성공을 기원하는 만세 삼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만세 삼창은 박문영 유주강남 대표께서 해주시겠습니다. 네, 오늘 우리는 4분 오열되어 있는 보수 발을 통합하기 위해 모였습니다. 보수 대통합을 위해서 뜻을 함께 모은 보수통합 자유주의연대 창립 총회를 축하하고 보수통합의 성공을 기원하는
만대삼창을 하겠습니다. 예. 자유주의 만세! 만세! 보수파 대통합 만세! 만세! 나의 조국 대한민국 만세! 만세! 감사합니다. 네, 이것으로 보수통합 자유주의연대 창립총회를 모두 마치고 기념 촬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석하여 주신 의원들께서는